그게 판례가 있어. 야, 대박이다 이거. 이 대박이네. 네. 그러니까 판례가 그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내일 결론을 내린다는 걸 보고 요거는 상고 기각 즉 이 무죄 확정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좀 놓은 상태입니다. 요것만큼은 걱정 없이. 자,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정확한 분석이시고 그럼 저뿐만 아니라 뭐 저 주진우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든 법조인들이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 하여튼 뭐 검사 요새 주진우는 그 주진우가 제일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어저께도 지 차에 앉아가지고 라이브 했다고 그랬대. 예, 어제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 말대로 됩니다. 파기 자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제도 하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본 사람 중에는 대한민국 법조인 한 5천 명 중에 주진우 한 명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안심이 되고 네. 주진우가 얘기하는 거 항상 반대로 되잖아요. 항상 틀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정이 되고 제가 자꾸만 제가 법률가로 산 지가 30년이 됐는데 내가 이제 이런 꼴을 처음 본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진짜 많이 하십니다. 요즘. 제가 이 대법원 관련해서도요. 그 전에 정말 놀랬던 게 양승태 사법논단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제 강점기에 왜 그 강제징용 노동자분들 배상 판결 관련해서 그거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김앤장 변호사가 그 일본 측을 대리하면서 사실상 일본 측을 대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찾아서 만납니다. 네, 그 사법거래라고 불렀죠. 그렇죠. 네. 근데 나는 변호사가 대법원장을 자기 사건을 가지고 가서 만난다는 거를 그때 보고 내가 정말 자괴감에 빠졌었거든요. 우리 의뢰인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에 가서 만나서 그리고 또 결과가 나와 또 만나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됐었거든요 그때. 그때도 놀랬는데 이거는 나는 정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이 정도 속도. 전원화 빛의 사건을 세상에.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이 급한 건데 더 중요한 문제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우리 저기 선배 아들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는데 거기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왔어요. 뭐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 저기 우리 소추 대리인 변호사님들도 오시고 현직 판사들도 많이 오고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을 다 뵀는데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나도 처음 본다는 거야. 40년 50년 된 사람들도. 그리고 조이대 원래 스타일이 판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는 하는데 신속하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항상 최대한 미뤘다가 가장 안전할 때 하는 사람인데 네.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조이대가 이렇게 한다는 거 보고 너무 놀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분들의 또 100% 일치된 의견이 5월 12일 이전에 선고를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상고 기각이다. 무죄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이게 만약에 이제 무죄를 유죄로 파기환송시키려면 그걸 법리를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야 되니까 12명의 의견도 취합하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요. 그걸 깨려면 12명의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보고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정립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하나가 더 있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용우 변호사 나와서 우리 선고하는 날 얘기할 때 공소기각 부분, 그러니까 국회 증감법, 그거 고발을 국회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한 거, 그거는 아예 그냥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그게 주장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맞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법원이 판단을 해서 좀 양념을 치고 생색을 내지 않을까. 그냥 그거 하나 정도. 그러니까 대법에서 상고 기각인데 상고 기각을 하면서도 이건 기소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까지 의견을 넣을 가능성. 그렇죠.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는 그냥 티끌 하나 안 남게 그냥 다 털리는 거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2심 판사들이 진짜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2심에서 만약에 그 점을 들어가지고 공소 기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지규현이가 윤석열이 재판에서 무슨 수사권 문제나 이런 걸 문제 삼아가지고 공소 기각 시킬 수 있다는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게 저죠. 그러면 그렇게 될 때마다 공소 기각 되면 다시 기소하면 되니까 차라리 괜찮다. 무죄 선고하고 항소 안 하고 확정시키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2심에서 공소 기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또 기소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공소 기각을 일부러 안 하고 나는 그 생각도 했을 가능성이 보이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무죄로 건건이 다 잘라가지고
더 시비를 못 붙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법리적으로는 확실히 정리하고 예, 이게 또 뭐가 있냐면 판례를 보면 대법원에서 딱 받아봤는데 이거는 공소기각 시켰어야 될 일이야. 애초에. 근데 무죄로 올라왔어. 무죄라서 검찰이 상고해가지고 올라왔어. 네. 그러면 대법원 입장에서 볼 때 법적으로는 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을 하는 게 맞아. 근데 무죄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네. 피고인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가? 무죄가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네. 공소기각이 되면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공소기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무죄는 유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판례가 있어. 야, 대박이다 이거. 이 대박이네. 네. 그러니까 판례가 그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신기하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나오면은 100점이고 그렇다면 조이대가 열심히 서둘러서 생색을 내려고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 이거 생각지도 못했다. 기가 막히네. 그 어찌됐든 대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렇죠. 해야 네,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 기각 결정을 내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지난번에 의견으로 그냥 김정환 첨부하는 변호사가 거지. 잘 설명했잖아요. 상고제도, 상소제도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사법기능은 원래 권익구제를 위해서 있는 거다. 권익구제. 그러니까 대법원은 피고인이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자판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서 지금 오늘 들어보니까 생중계한다 그러대요. 네, TV 오일이라 선고하는 거. 생중계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원샷 잡히고 싶은 거야 지금. 맞아. 계속 문영배만 나오잖아. 윤석열을 파면한다 요만 나오니까 맞아. 이재명은 무죄 요걸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빨리 하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견이 분분했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TV 생중계를 한다는 걸 보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존재를 좀 과시하고 싶었겠구나. 저는 결국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유일한 관전 포인트는 문영배 선생은 경남 사투리인데 조이대가 경북 사투리가 얼마나 차별화되는지 뭐 요 정도만 관심을 그 정도 보이면 관심. 될것 같습니다. 내일 3시입니다.